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경북대학교 화학공학과 이재범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표면에서 액적을 성장시키고 이거를 이용해서 다양한 이제 오염물질을 농축을 시켜서 이것들을 이제 디텍션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짧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샘플에서 뭐 오염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드럭 같은 것들을 이제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수질 검사 아니면 음식물 검사 뭐 이런 인바이러먼탈 모니터링 같은 데 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러한 오염물질들의 농도가 대부분 너무너무 낮아가지고 이 자체로는 검출이 조금은 어렵고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하시는 게 엑스트랙탄트를 이제 추가로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이 작은 엑스트랙탄트의 볼륨에 이제 농축을 시킨 다음에 이 엑스트랙탄트를 바로 이제 디텍션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분석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스탠다드하게 쓰이는 방법이 바로 이제 SDME, 즉 Single Droplet Micro Extraction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이제 SDM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샘플 베스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시린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랍을 하나 이제 서스펜드 시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드랍이 이제 서스펜드 되면은 이 그 샘플에 있던 그 오르게닉 폴루탄트 같은 것들이 다 이 드랍으로 이렇게 농축이 됩니다. 바로 파티션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이제 바로 이 안에 이제 오르게닉 몰레큘, 오르게닉 그 솔벤트로 이루어진 엑스트랙턴트가 농축이 되는데, 이제 이 SDME 같은 경우는 되게 방법도 쉽고, 그리고 엑스트랙턴트 볼륨도 1에서 10마이크 정도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결국은 이제 이 샘플 베스가 있고 거기에 아주 미세한 액적 하나가 이렇게 달려있는, 바늘에 달려있는 거라서 드랍이 이제 계속 다 디태치 된다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이제 요 그 드랍 주변의 그 오염물질의 농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걸 스터링을 하게 되는데, 이 스터링 모션에 의해서 이 드랍이 이제 디태치 된다거나, 아니면은 이 드랍, 즉 우리가 쓰고 있는 엑스트랙턴트의 덴시티가 이 샘플 덴시티보다 낮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또 디태치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가장 좀 큰 단점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또 하시고 계신 게 Dispersive Liquid Micro Extraction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샘플에다가 만약에 이 샘플과 잘 섞일 수 있는 솔벤트,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물이라면은 에탄올,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엑스트랙턴트를 조금 집어넣어서 얘네들이 이제 컴포지션을 좀 조절을 하면, 그럼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얀 약간 밀키한 그런 솔루션이 생깁니다. 이런 이제 이 밀키한 솔루션을 보고 우리가 우조 솔루션 또는 뭐 우조 이펙트에 의한 스폰테니어스 이머시피케이션에 만들어진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이제 솔루션은 액적이 거의 뭐 한 수백 나노미터 정도로 이제 매우 작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용을 해서 주변에 있는 샘플에 있는 그 폴루선트들을 다 이제 엑스트랙션을 시키고, 이거를 센트리퓨지를 돌려서 이 모든 액적들을 다 이제 컬렉션을 해가지고 얘를 다시 뽑아서 뭐 다양한 인스트루멘트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DLLME의 문제는 또 뭐냐면, 이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센트리퓨지를 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샘플 볼륨이 너무 작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센트리퓨지를 해서 그 엑스트랙턴트 펠렛하고 샘플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이 샘플이 소일 같은 그냥 흙에서 흙탕물 같은 것들이라면은 솔리드 파티클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또 센트리퓨지를 통해서 같이 이 액적들과 같이 침전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어쨌든 센트리퓨징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덴시티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덴시티가 낮은 대부분의 이제 유기용매들은 물보다 덴시티가 낮죠. 그런 낮은 것들은 여기에 이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두 가지 단점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조금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고자 했던 것은, 저는 이제 surface nano droplet이라고 해갖고 표면에 우리가 액적을 이렇게 성장을 시킬 수 있는데, 이 각 surface nano droplet은 약 한 0.01에서 한 100 fem토리터 정도로 매우 볼륨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높이가 약간 5에서 뭐 한 1마이크, 5나노에서 한 1마이크 정도로 엄청 작은 이런 드랍렛인데, 이런 이제 드랍렛을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엑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고, 이 드랍렛들의 이제 엑스트랙션이 되면은 얘를 인시추로 분석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디텍션을 해보자라고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서비스 나노 드랍렛은 표면에 이제 붙어 자라기 때문에 사실상 밀도에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뭐 솔리드가 있건,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솔리드가 있건 없건 결국은 우리는 계속 이제 솔루션을 워싱해주고 가면서 엑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또한 영향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퀘이션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결국은 이 액적 내에서 그 오르게닉 몰레큘, 즉 그 에널라이트가 쌓이는 이제 시간에 따라 쌓이는 이제 농도의 변화를 본 건데, 이게 결국에는 이 액적의 볼륨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서페이스 나노 드랍렛은 A오버 V0, 이게 이제 매우 높기 때문에 엑스트랙션도 빠르고 그리고 좀 더 에피션트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서페이스 나노 드랍렛을 이제 만드는 방법은 바로
솔벤 엑스체인지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 솔벤 엑스체인지는 여기 위에 보시는 건 이런 플루이딕 챔버에다가 솔루션 A, 즉 터널리 믹스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 즉 이제 대부분 다 물 기반이죠. 이 샘플과 그리고 오일, 엑스트랙턴트와 그리고 코솔벤트, 에탄올의 그 믹스처의 이제 컴포지션을 잘 조절하면은 이 믹스처 자체가 원 페이즈 믹스처로 이제 원 페이즈 솔루션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원 페이즈 솔루션, 즉 솔루션 A를 우리가 이 믹스처가 잘 안 녹는, 즉 포올 솔벤트로 이제 치환을 시켜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100% 물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치환을 시켜버리면 솔루션 B가 솔루션 A를 이제 치환을 해서 밀어내면서 중간에 이제 믹싱 존이 생기게 되고요. 이 믹싱 존에서의 갑자기 그 오일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오일의 농도가 이제 증가해서 결국은 슈퍼 사추레이션이 되는 거죠. 이제 슈퍼 사추레이션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타겟 기판에 그 슈퍼 사추레이션 된 드랍렛이 뉴클레이를 만들게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제 뉴클레이 몰레큘들이 디퓨전을 해서 이렇게 액적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이제 가지고 이 솔벤트, 그 서피스 나노 드랍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다양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서 그 사이즈 디스트리뷰션도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판의 하이드로포비시티랑 하이드로필리시티를 좀 약간 조절을 하면은 이렇게 드랍렛을 패터닝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행히 그 좀 큰 에리어에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요거는 오일을 우리가 뭐 한 오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적으로 오일 2, 오일 3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이런 걸 이용하면 우리가 되게 잘 엑스트랙션을 진행하고 디텍션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서페스 나노 드랍렛을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게 물이고 이 노란 게 이제 서페스 나노 드랍렛이고 여기 기판인데, 여기가 이제 그대로 우리가 그 애널라이트에 들어있는 샘플을 주입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샘플이 이 챔버에서 이렇게 흐르면서 이 샘플 내에 있던 오르가닉 폴루탄트들이 이 엑스트랙탄트로 바로 이렇게 추출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추출이 얼마나 잘 되느냐는 결국은 이 엑스트랙탄트와 이 샘플의 그 레이시오, 즉 엑스트랙탄트 내에 있는 오르가닉 몰레큘의 농도와 샘플 내에 있는 오르가닉 몰레큘들의 이제 그 레이시오인 파티션 코에피션트에 의해 이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파티션 코에피션트이 높은 나일레드 같은 그런 플로레센 다이를 이제 모델 애널라이트를 쓰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드랍의 형광이 점점 강해지는 것으로 봐서 엑스트랙션이 잘 진행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재밌는 것이 작은 드랍렛과 큰 드랍렛의 이제 이 인텐시티를 비교해 보면은 작은 드랍렛이 좀 더 빨리 플로레센스가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이 작은 드랍렛 내에서의 이제 그 플로레센 다이의 농도가 좀 더 빠르게 이제 올라가서 결국은 더 엑스트랙션이 빨리 진행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낮은 농도를 디텍션할 수 있냐를 이제 확인을 해보았는데, 나일레드 같은 경우 즉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약 10의 5승 정도 되는 그런 몰레큘 같은 경우는 한 10의 마이너스 8승 정도까지 우리가 이제 디텍션이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형광으로 이제 우리가 형광 인텐시티를 보고 확인을 한 거고, 이거를 가지고 그대로 한 20 마이크로리터 에탄올에다가 이제 얘를 녹여가지고 이거를 FTIR로 애널리시스를 하면은 여기 오른쪽 FTIR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디텍션도 IR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최근 데이터긴 한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물에서 뭐 이런 오르가닉 폴루턴트만이 뿐만이 아니라 메탈, 그래서 중금속 같은 것들을 추출해서 디텍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드랍의 조성을 좀 이제 고쳐가지고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여기 200ppm 정도 되는 카파 솔루션인데,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제 색깔이 진해지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주 오래 지나면은 이 그 카파 솔루션이 여기 이제 크리스탈라이즈가 되고 이렇게 드랍은 없어지고 이런 프레시피테이트가 생기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 200ppm까지는 일단은 저희가 성공을 했는데, 사실 20ppm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이제 크리스탈라이트 조금씩 생기는 건 보이는데 이게 디텍션으로 쓸 수 있냐 없냐는 아직은 조금 좀 저희가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리미트 디텍션이 조금 높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200ppm이고, 이거 이제 조성을 우리가 바꾸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서페스 나노 드랍렛을 이용한 엑스트랙션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은 솔리드 파티클들이 있는 솔루션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타겟 물질을 추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컨벤셔널 메소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파티클들에 의해서 이제 드랍이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중에 센트리퓨지를 하면은 이게 세퍼레이션이 어려운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계속 우리 샘플을 계속 이제 컨티뉴어스하게 흘려주면서 엑스트랙션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티클들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고 엑스트랙션은 파티션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넣은 SiO2 나노 파티클들의 솔루션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한 건데, 브라이트 필드에서 보면은 당연히 SiO2 나노 파티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도 이제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플로레센스를 딱 바꿔서 보면은 드랍넷에 이제 엑스트랙션이 이렇게 잘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넘어갔나? 네. 그리고 이제 파티클 사이즈에 따라서 이게 크게 그 엑스트랙션 에피션시가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리고 파티클 농도에 따라서도 뭐 이게 이렇게 크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에러가 이렇게 큰 것은요, 저희가 이 그 플로레센스를 측정을 할 때 원래는 요 드랍 사이즈의 드랍 사이즈는 이제 노멀라이즈 시켜가지고 같은 드랍 사이즈 내에서 플로레센스가 이 정도다라고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은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에서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실제 저희 캐나다에서 포닥을 했는데, 캐나다에서는 이런 오일을 뽑아냅니다. 근데 이제 오일을 뽑아낼 때 거기서 나오는 오일 샌드, 웨이스트 워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웨이스트 워터들을 보통 이제 이런 펀드에다가 이렇게 다 스토어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이 그 서페이스 워터로 이렇게 그냥 스며들어서 요 이제 옆에 이제 강이 흐르고 있다면 여기 얘를 침범해서 결국 오염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럼 실제로 우리가 오일 샌드 워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나이널라이트를 디텍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오일 샌드 그 웨이스트 워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임페리얼 오일이라는 회사에서 이걸 받아서 진행을 했는데, 여기다가 저희가 원하는 모델 애널라이트를 넣어서 진행을 한 결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 한 마이너스 8승까지는 그래도 디텍션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일단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샘플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조금씩 바꿔갖고, 우리가 아예 마이크로 플루이딕 챔버가 아니라 이런 캐플러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샘플의 볼륨을 약 한 50 마이크로까지는 낮춰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침이나 아니면은 피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타겟 물질, 원하는 폴루턴트를 추출을 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퍼시빌리티를 보여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샘플에 한 타입의 그 폴루턴트가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은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냐면은 이 물질마다 사실은 파티션 코에피션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물질을 옵티마이즈해서 최대한 이제 엑스트랙션을 진행을 하려면은 결국은 엑스트랙턴트가 두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DLLM 프로세스라든지 아니면은 SDM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엑스트랙턴트를 그럼 어떤 레이시오로 우리가 써야 되냐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일일이 이거를 이제 다 해줘야 되는데, 소변 엑스체인지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가 엑스트랙턴트 1과 2의 적절한 레이시오가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 A라는 몰레큘과 B라는 몰레큘을 최대한 많이 추출할 수 있냐를 알아보려면은, 보통 이제 스탠다드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 페이퍼 같은 경우는 한 30가지의 종류를 이렇게 다 일일이 매뉴얼로 테스팅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는 되게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컨티뉴스 믹싱을 이용을 해서 솔루션 A1과 A2를 먼저 믹싱을 해주고, 얘네가 결국 멀티 컴포넌트 드랍렛을 다양한 컴포지션으로 만들 수 있게 그런 이제 세팅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이렇게 생긴 건데요. 여기 이제 저희가 원하는 플로우 챔버가 있고, 여기 이제 스태틱 믹서가 있고, 여기에 솔루션 A1, 즉 한 타입의 엑스트랙턴트가 있고, 여기에 이제 나머지 타입의 엑스트랙턴트가 있는데, 얘네 둘이 이제 이 스태틱 믹서에서 이제 믹싱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솔루션 B로 치환을 시켜줘서 나노 드랍렛이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샘플 솔루션이 그대로 이어서 들어가는 그런 세팅이죠. 그래서 실제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한 것이 바로 솔루션 A1을 5% 옥타놀로 만들고, 솔루션 A2를 5% 데칸으로 만든 다음에 솔루션 B를 그냥 물로 만들어서 얘네 둘을 우리가 플로우 레이트를 조정을 해서 얘네 둘이 어떻게 만약에 여기서 5대5다라고 하면은 실제 드랍렛이 5대5인지를 평가를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드랍렛 자체를 만들면은 그냥 이 드랍렛은 사실 우리가 IR을 측정하든지 아니면 뭐 라마를 하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드랍렛의 컴포지션이 어떤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좀 더 그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바로 솔바토 크로믹 이펙트라는 걸 썼습니다. 이 솔바토 크로믹 이펙트는 뭐냐면은, 나일렛 같은 경우는 플로레센스를 띄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용매에 따라서 엑스테이션 웨이블랭크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린 레이저로 이제 나일렛을 딱 쐈을 때 옥타놀에서는 플로레센스가 뜨는데 데칸에서는 전혀 뜨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만약에 제가 솔루션 A1에다가 나일렛을 집어넣고 솔루션 A2에다가는 나일렛을 안 집어넣고 얘네 둘을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플로레센스 인텐시티에 따라서 그 컴포지션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해봤는데, 여기 보시면은 20대 0이 옥타놀만 들어간 거고, 10대 10이 1대1로 들어간 거고, 이제 그 중간에 이제 레이시오가 있는데, 저희가 예상을 했던 거는 얘랑 거의 그래서 리니어하게 스케일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보시면은 확실히 리니어하게 전혀 스케일 안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다가 페이스 다이어그램을 보고 이렇게 되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데, 옥타놀 페이즈 바운더리가 이 빨간색이고요, 데칸 페이즈 바운더리가 이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일루션 라인이라고 해서 여기가 이 노란색 포인트가 저희가 시작하는 솔루션 A1과 A2의 컴포지션인데요. 얘네를 우리가 솔루션 B로 이제 치환시켜서 빨간색 포인트로 이렇게 쭉 이 다일루션 라인이 오게 되는데 이때 이 에리어가 결국은 오버 세츄레이션 레벨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오버 세츄레이션 레벨이 똑같다, 데칸이랑 옥탄이랑 똑같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1대1로 했을 때 50대 50으로 플로레센스가 뜨는데 지금 보시면 데칸이 훨씬 크고요, 옥탄이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이 에리아를 우리가 레이쇼를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theoretically prediction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지금 이 까만색 선이 저희가 이제 그 페이스 다이어그램 오버 세츄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theoretically prediction을 한 거고요. 이 빨간색 점이 방금 보셨던 플로우 셋업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드럼넷 컴포지션을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저희가 실제로 배치로 이렇게 믹싱을 해가지고 걔네들 드럼넷을 만든 실험 결과인데 보시면은 theoretical prediction하고 저희 그 셋업하고 매우 이제 근접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옥타널하고 데칸을 우리가 드럼넷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벌크에서 예를 들어서 50대 50으로 우리가 섞어주면은 우리가 만드는 드럼넷의 컴포지션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럼넷 컴포지션을 예를 들어서 20대 80, 뭐 40대 60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플로우 레이트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그런 드럼넷이 나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프리딕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2몰%로 했는데 약간의 이제 디비에이션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제너럴한 트렌드는 그래도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표면에서 성장하는 서페이스 나노 드랍렛을 이용해서 다양한 오염물질들을 이제 추출을 하고 이걸 이제 디텍션을 이용을 했는데 현재 지금 제가 연구를 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실제 이제 폴루탄트 몰레큘들을 디텍션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더 나아가서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우리가 드랍넷을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가 갖고 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 드랍넷을 잡아서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 물에 사실 마이크로 플라스틱이 뭐 많아봤자 한두 개밖에 없거든요. 한 1리터에. 근데 이제 이 드럼넷을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이제 확인을 했고 그런 쪽으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대 기능입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 지금 드럼넷 패터닝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어서 재밌게 보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어떤 폴루탄트들을 이제 부착을 시키고 펜싱을 하는 데 있어서 선택성을 어떻게 부여를 하셨으며 그리고 이 펜싱 외에 다른 쪽으로 어떤 활용 방안을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네, 이제 첫 번째 질문 이제 선택성은요 사실 컨트롤이 불가능하긴 합니다. 만약에 뭐 A부터 Z까지 폴루턴트가 있으면은 우리가 드럼넷의 컴포지션을 픽스를 시켜버리면은 결국은 이 드럼넷과 우리 샘플 용매 간의 이제 파티션 코에피션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다시 반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드럼넷 컴포지션을 조절을 하면 선택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은 이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을 안 하고 있는데 저 포닥대 지도 교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노 캡슐도 만들고 뭐 인터페이셜 리액션을 이용해서 모프도 합성하시고 한 뭐 그런 쪽으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게 어쨌든 드랍이 캡이기 때문에 빛을 쐈을 때 사실 포커싱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나노 드랍을 가지고 이제 빛을 이제 포커싱 시켰고 옵티컬 어플리케이션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들 좀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한 개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일종의 샘플러로 활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드럼빗을 네. 그러면 양도 문제가 되고 농도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즈가 최적되는 사이즈들부터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만약에 우리가 그냥 기판에다가 드랍을 만들어 버리면 드랍렛 사이즈가 디스트리뷰션이 그냥 노멀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되게 이제 브로드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이 만약에 우리가 그 기판 자체를 어떤 구간은 하이드로포빅하고 어떤 구간은 하이드로필릭하게 만들어버리면 결국은 메타빌리티 차이 때문에 드럼렛이 누클레이션 되어 있는 사이트가 이제 달라져서요. 이렇게 드럼렛 자체를 이제 패터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패터닝을 시키고 다양한 사이즈로 패터닝을 시키고 난 후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옵티멀한 사이즈인지 아닌지를 이제 평가를 해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 하려면 조금 아직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긴 합니다. 예. 네, 다시 한번 유재범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고요.